네, 마감장치 출발 코인 2부 한치호의 이슈 픽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한코나님 좀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보니까 환율도 좀 많이 떨어졌고 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이 입동이죠.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계절적으로 네네. 겨울로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입동입니다. 네네. 우리가 24절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과거에 연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이 다 과학적으로 이 24절기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겨울의 문턱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경제 정보와 지식, 네. 투자 정보와 지식을 드리는 한치호 이슈픽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추워질 겨울을 대비해서 두둑하게 챙겨줄 분 모셔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어떤 걸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중에서도 NFT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실제로 NFT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그러나요? 네. 프로젝트의 대표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어떻게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건지 네. 그런 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좀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거 재밌네 라는 생각이 진짜요? 들어갔습니다. 예. 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치호의 이슈픽 모신 분은요. 메타젤리스 조현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수염이 너무 부러웠어요. 오. 일단 수염이 너무 부러웠고 네네. 우리 평생 이걸 해보지 못해가지고 부러웠는데 네. 메타젤리스 무슨 지난번 우리 전화로도 한번 그렇죠. 부산에서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한번 그 그분이십니다. 부산의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는데 이거 참 그 핫한 NFT NFT. 시장에서 공고합니까 지금?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 나눠봤지만 네,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NFT 시장이 뭐 작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한풀 조금 꺾인 느낌 사실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해외 시장을 보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거기 비전을 보면서 열심히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해외의 사례가 있다. 해외 우리나라는 약간 한풀 꺾인 느낌이지만 해외에는 아직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거, 나 항상 나오시면 궁금한 거 맞아요. 여쭤보는 거. 네. IT 관련된 분들 나오시면 전공이 뭐세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전공은 건축 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현장에서 경험을 이제 하게 되고 네. 완전히 커리어를 틀어가지고 지금은 뭐 블록체인 쪽, NFT 쪽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공은 네. 건축공학도인데 건설 현장에서 한 6년, 7년 계시다가 나오셔서 한 7년 이상 지금 현재 블록체인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공 다 필요 없어.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전공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샴페인이 뭐 32억에 팔렸다. 우와. 제가 와인이 비싸다. 이거 사실 와인보다 샴페인이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32억에 팔린 NFT가 네. 있다? 와인이다? 이게 샴페인이다? 이게 뭐예요? 그거 그 몇 개월 전에 이제 있었던 이슈예요. 네. 네. 약 한 3만 원 정도 하는 그 샴페인에다가 하나에 한 5억 정도 하는 NFT 5개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게 32억 정도의 경매에 팔렸던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와. 아니 잠깐만 얼마라고? 32억. 3만 원짜리 샴페인에다가 5억짜리 NFT들이 붙어서. NFT가 붙인 바람에 경매가 붙었는데 32억에 팔렸다. 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 NFT가 이제 뭘까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BAYC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그렇죠. 뭐 가장 유명한 NFT였어요. 거기에 그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5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있고요. 지금 그게 세계적으로 좀 이례적인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때 그 샴페인이 됐던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NFT랑 결합돼서 나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네. 음.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와, 나 근데 깜짝 놀란 게 진짜 어떻게 그 샴페인 3만 원짜리에다가 그림 5억짜리 붙였다고 32억이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 저 말씀 좀 들어보다 보니까 BAYC가 이게 지금 유가랩스 이 회사가 지금 뭐 1년 만에 5조라면서요. 기업 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조 정도씩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하시는 분 입장이니까 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데 전 세계에 10,000개밖에 없는 그 희소 가치 안에 네.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브랜드가 이제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그 바닷가라고 하는데 그 10,000개의 캐릭터의 소유권의 가격이 제일 낮은 게 5억 정도 했었으니까 다 합치면 이제 5조 원 정도의 가치가 됐었고 네네. 그거를 만들어낸 회사가 유가랩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유가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기업의 평가를 받았을 때 또 다른 그 주식 가치로 5조 정도의 밸류를 받아서 약 10% 정도 실제 투자를 받은 이제 사례가 생겼습니다. 하하, 이야, 이건 난 사실 알다가도 모를 세계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짜 알다가도 모를 세계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한 마리당 피크일 때 바닷가격이 5억이다. 그러니까 피크일 때 어머나 5억이니까 세상에. 뭐 그 좀 떨어졌을 때라도 네. 한 5천만 원 갔을 거 아니야. 10분에도 떨어졌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네, 네. 야, 나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네. 와. 그 지금 그 프로젝트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메타젤리스요? 메타젤리스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저희도 NFT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데 네. 그 조금 전에 BAYC처럼 본인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의 NFT를 저희는 PFP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TFP 그렇죠. 네, 네. 네. 저기 Picture for Profil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사 프로젝트인데 네. 프로젝트. 그게 예. 단순히 프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사업에 붙여가지고 이 캐릭터가 그 뭐 옷이라던가 뭐 음료라던가 이런 곳에 붙어가지고 같이 상품화가 되기도 하고 또 유명인들의 프로필 사진에 붙어가지고 같이 홍보가 되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네네. 중요한 건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전체 커뮤니티가 커지는 것과 자기 캐릭터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붙인다 그러면 나 이거 갑자기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 살려면 제가 얼마나 드려야 돼요? 저희 프로젝트는 네.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하나 네, 몇 한 캐릭터? 마리에.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5,000마리입니다, 총. 5천 마리. 그리고 BAYC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한 70이더, 80이더 정도 했었어요. 72더면 얼마야? 그러면은 한 1억 7, 아홉. 8천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와. 1억 7, 8천? 네. 그러면 우리 저 조 대표님 이 메타젤리스 한 마리 내가 700만 원에 사면 한 5년쯤 지나면 한 7억쯤 되는 건가요?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목표로 가고 있고요. 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메인 그 프로젝트들이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걸 이제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네.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PFP 네. 이런 계열의 NFT 프로젝트들은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리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럼 700만 원이면 그것도 이더리움으로 사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는 클레이튼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면서 네. 지금 한 20% 정도는 물량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 양쪽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려면 이게 진짜 시청자들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젤리스 여기에 그 메타젤리스의 그 아이를 하나 이제 살려고 하면 네. 제가 현금 700만 원 갖다 드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턴으로 바꿔서 그 코인으로 사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나 갑자기 진짜로 궁금해. 그 저희가 그 홀더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분들한테 항상 소개받으면서 듣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를 웹3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웹3. 뭐 메타마스크라던가 어. 이제 유명한 지갑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이더리움 자산을 집어넣고 어. 이 오픈시 사이트에 이제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음. 거기에 지갑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누르고 음. 지갑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음. 오픈시에다가 지갑을 개설해서 그러니까 내 지갑을 하나 개설하는 거죠. 네, 내 지갑을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이더리움을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오픈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사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는 거다. 그런 개념인가요? 조금 더 네, 정정해드리면 순서를 좀 일단은 지갑 개설, 개설. 그다음에 여기가 이거를 하나의 마치 USB라고 좀 이해하시면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집어넣고 넣고. 그다음에 오픈시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갑을 이렇게 꽂는 방식이에요. 어. 잠깐 꽂아서 이제 승인만 해주고 다시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자산 넣고 사이트에다가 연결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구매 결정을 하고 지갑에서 승인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구매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 지갑은 다시 빼는 방식입니다. 아, 지갑은 다시 떨어져 나오고. 오. 와,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더리움하고 클레이트 클레이트.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최근에는 뭐 솔라나라던가 솔라나. 뭐 폴리곤 이렇게 다른 메인넷도 뭐 아시아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또 이거 궁금한 게 지갑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갑은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진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한 40, 50대 잘 모르는 중년층의 그렇죠. 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죠. 쉽게 많으시죠.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갑은 사실 안드로이드나 이런데 그 메타마스크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탈중앙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비밀번호를 잊어먹으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갑에 대한 그 백업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탈중앙화가 돼 있어서 어디 보관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분명히 이거를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보안 처리를 해서 지갑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로이드에서 다운 받아서 보안 설치하고 하고 여기다가 그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그 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비밀번호를 금고에다 보관한다고? 네. 그 어떻게 보관해요? 어떻게 뭐 출처 금고를 이런 데다 보관하시나?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금고가 있어 그렇긴 하는데 예. 보통 인감도장, 예, 뭐 그렇죠. 중요한 통장 그렇죠. 이런 거를 다 보관하는 금고에 데가 넣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이제 그 블록체인 뭐 크립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문구가 있어요. 비밀 문구. 이 문구만 있으면 지갑을 그대로 불러오게 할 수 있어서 예. 그 문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금고 키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문구를 백업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중요한 데다가 보관시키는 아,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구를 이렇게 프린트 받아서 어. 프린트 받아갖고 어. 여기다가 뭐 비밀번호 HYW9003 뭐 이렇게 쭉 나온 거를 딱 해서 어디 봉투에다 비밀번호 넣어서 아니세요? 금고에다 보관해 딱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략 맞습니다. 왜냐면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데는 그 비밀번호 찾기 뭐 이런 거 누르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그 저희 작가분한테 책을 선물을 보내는데 교보문고에 들어갔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그럼 비밀번호 새로 찾기 생성하니까 또 대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지갑 이거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완전 히 진짜 대량 실제로 난감이네? 저희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례를 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육성했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한 뭐 10원 정도 수준의 코인이 작년에 한 1,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10원, 2,000원. 현재는 몇백 원 수준인데 예, 예. 어쨌든 엄청난 상승을 거쳤는데 3년 전, 4년 전에 지갑을 설치해드리고 이제 보내드렸던 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분은 그거를 깔아놨던 핸드폰이 없어졌고 이 백업 구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는 그 지갑에 그대로 있지만 가져오지 못하는 자산이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찾지 못하겠네요. 네, 아무도 못 찾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가상자산 투자하실 때 이제 업비트나 이런 데서 거의 이제 뭐 이런
다대 걸어서 이런 데 맞아요. 거래하는 거는 좀 쉽게 이렇게 우리가 넣고 하고 있지만 지갑으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는 지갑에 대한 그 비밀번호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NFT도 보면 뭐 코인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좀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코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주식 개념이라 해야 될까요? 예. 1번하고 네. 2번하고 3번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1번 갖고 있는 사람이 5번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같은 거에 파일을 나누는 개념이고 네, 네. NFT는 그 1번, 2번, 3번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지금은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대체 불가능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1번의 가격과 뭐 3번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이야, 그러면 뭐 이게 저 솔직히 1번, 2번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럼 지금 메타젤리스가 어떤 NFT예요? 좀 하나씩 좀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필 기반의 NFT고요. 저희가 이제 별칭으로 붙인 거는 웹3 시장을 선도하는 홀더 성장형 캐릭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웹3라는 키워드가 있고 홀더가 같이 키운다. 그리고 결국에는 캐릭터 IP의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캐릭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홀더가 이건 내 거야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게 기존의 캐릭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아, 그리고 홀더분들이 자기 사업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비즈니스를 풀어나가는 방식 오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게 뭐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쓰인다던가 누구한테는 프로필 사진을 쓰인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홍보가 되어 나가는 이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젤리스예요? 젤리 먹는 건 줄 알았어. 하리보, 그거 젤리 아니에요? 뭐 그런 저도 생각 그건 줄 젤리스. 아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우. 거기에 대한 딩동댕.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비트코인이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을 다 알게 알죠. 됐고 그렇죠. 몇 년 안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이 상품 캐릭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운이 있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다가 아 이건 젤리겠구나. 그러면은 말 못하는 다른 나라의 이제 꼬맹이도 젤리를 주면 이게 뭔지를 알고 그렇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젤리를 주면 이게 뭔지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젤리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는 상상력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젤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젤리스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 젤리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젤리스라는 게 뭐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그 젤리. 젤리. 왜 캔디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초콜릿? 뭐 좋아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무튼 같은데.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그런 뜻으로 젤리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사전에 받았던 원고를 잠깐 보니까 아니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700만 원쯤 됐다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는 시작도 아직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어야지 시청자들한테 이런 걸 그러니까요. 알려주셨어야지 맞아요. 이 정보가 돼가지고 시청자들께서 투자를 하셔갖고 이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 맞아요. 와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런칭 당시라니까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런칭이 올해 1월 달에 빠르게 준비해서 오. 2월 22일 날 이제 런칭을 하게 금년 됐고 오, 2월이면 지금 진짜 11월이니까 1년도 안 한 됐네요. 8개월 9개월 만에 지금 바닥 가격 50만 원 시작한 게 지금 1,000만 원까지 갔다가 네. 현재는 600만 600에서 원 700만 원 내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8개월 만에 50만 원에서 10배, 12배, 한 거의 13배, 14배 된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좀 나오셔서 알려주셨어야지. 예? 이거 좀 나 참 답답해 죽겠네. 진짜요. 근데 웹 3.0 홀더 성장형 이거 뭐예요? 근데 웹 3.0 이런 거 뭐 3.0, 2.0 이거 나오면 머리 아파. 네. 예?
거기에 대한 맞아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홀더 성장력 이거 말도 어려워. 네, 다 홀더라는 풀어주세요. 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고객 성장력에도 우리 그런 말만 써봐갖고 홀더 성장력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돼요. 네, 명쾌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웹3 네. 전에 웹 1.0을 먼저 얘기 드리면 네. 게시판에다가 글 써놓고 일방적으로 보러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1.0의 방식. 블로그. 그렇죠. 예. 블로그도 사실은 2.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1.0. 그냥 게시판. 이제 이렇게. 2.0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글을 쓰러 온 사람, 예. 또 그걸 보러 온 사람 아. 사이에 시장이 형성된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 유튜브, 아.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아. 같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2.0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큰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글을 열심히 쓰고 기여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기여만 했던 거고 보상이 떨어지는 구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웹 3.0은 본인이 기여한 그 컨텐츠의 소유권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오히려 이용을 했고 열심히 입소문을 냈고 그러면은 이 역할을 한 사람한테도 보상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 플랫폼들은 풀지 못하고 있다가 웹 3.0이 되면서 NFT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뛸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얘기하면은 그 플랫폼에서의 소유권을 가져와서 누군가가 사업적으로 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웹 3.0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홀더 성장형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홀더가 어떻게 보면은 주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캐릭터가 이뻐가지고 열심히 소비만 해서 회사 배불려주고 우리는 소비자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홀더가 주주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 캐릭터나 회사가 커지면 거기에 갖고 있는 자기의 자산 가치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홀더분들은 여러 가지 그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사업에 붙여서 이게 사업적으로 확산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하. 그럼 지금 5천 개 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개나 팔렸어요? 전체 다 끝나서 영업 비밀이면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팀으로 저희가 10% 물량은 이제 빼놨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세일로 가져가서 네.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주변에 알던 지인분들 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좀 크게 물량을 가져가면서 그 물량들을 가지고 점점 확산시키면서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중이에요. 아, 그럼 내가 살려고 그래도 뭐 비싸게 사야 되겠구나. 그냥 700원에 사야, 700만 원에 사야 되겠는데. 자, BAYC 유명했잖아요. 네. 우리 설명 많이 들었죠. 맞아요. 원숭이 뭐 그 맞아요. 캐릭터에서 많이 했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BAYC는 외국 회사잖아요. 근데 메타젤리스는 국내 회사란 말이야. 맞아요. 우리 국내 젊은이들이 하는 회사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BAYC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 있어요? 뭐 저희- 우리가 가서 때려잡아? 아, 그거 저희 네.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 이 NFT를 사러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구매해서 가격 오르면 언제 팔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기본적인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방식은 구매를 해서 비즈니스를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걸 이제 홀더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 홀더들이 이 비즈니스를 같이 뛰면 좋겠는 사람들을 추천해줘서 분양하는 방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 앤 셀 방식이 아니라 네. 바이 앤 비즈 방식으로 이 아하. 사업을 풀고 있는데 네. 거기서는 저희 숫자적으로 얘기를 보면 매도할 수 있는 수량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고 계속 알리고 있다 보니까 매수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BYC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막기에는 유저가 너무 많은 상태다 보니까 매도를 이겨내면서 프로젝트가 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저희는 계속 사업적으로 이걸 확장해 나가면서 매도를 줄여 나가고 매수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거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BAYC는 매도를 하잖아,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데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게 더 이익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 매도가 아니라 다시 좀 매도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한다고 뭐 그런 개념이 어려워. 거기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BAYC가 한 마리가 자산처럼 되면서 예. 후속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BAYC 한 마리의 자산을 가진 그 지갑을 대상으로 MAYC라고 해서 추가적인 아이템이 선물로 들어갔고
에이프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눠주게 됐고 그들이 이제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아더사이드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도 하나씩 분양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됐고 네. 이 자산들이 전부 마켓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미 수익화는 충분히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BAYC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멤버 결속력이 생겨서 더 이상 이거를 팔지 않게끔 묶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팔 사람들은 또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수익화 전략이 있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면서 저희 젤리스 홀더 분들이 얘를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것들 부수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획을 하는 중입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BAYC가 하면서 뭘 줬다고요? 뭐 다른 거 뭐 게임 땅도 주고 땅, 코인, 코인도 주고 주고. 또 다른 뭐 강아지 캐릭터. 또 다른 그런 캐릭터. 네. 그러면 제가 젤리스 캐릭터 사면 뭐 줘요? 지금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고 저희 홀더분들끼리 서로 혜택을 만들어서 다른 홀더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를 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는 됐는데 선물이 없으니까 아쉽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캐릭터가 여러 가지 뭐 이 기여를 하고 홀더들이 뭐 커뮤니티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 홀더들이 그러니까 홀더들이 하는 일의 뭐 구체적인 사례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젤리스 이거 프로젝트를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NFT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위 말 홀더가 이제 그 사신 분들이잖아요, 주주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이걸 좀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네이밍을 젤리스 뭐뭐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얘기 드리면 저희 베트남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붙여가지고 광고판으로 광고를 해버린 사례. 네. 그리고 저희 홀덤펍을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에 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액자에 걸어놓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자판기 같은 것들도 젤리스 디자인으로 이제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각종 교육이라든가 네. 뭐 쿠키, 디저트류,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저기 앰플, 그리고 저기 성형외과 쪽에서는 홀더분들이 방문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레스토랑, 그리고 뭐 의류, 제과류 이런 것들이 홀더분들이 다 자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가볍게는 이미지만 붙여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왔을 때 홀더일 경우에는 뭔가 혜택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각자 지금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뭐 저 파트니스가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같아요. 그쵸, 그쵸. 피트니스 센터, 뭐 홀덤펍. 홀덤펍. 펍이 뭐예요? 술 마시라는데 그거 네,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홀더들이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가게 가면 햄버거를 뭐 10% 싸게 준다, 20% 싸게 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 좀 거기도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어떤 개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프로필 사진으로도 좀 홍보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또 얘기 드리면 네네. 그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네이마르 브라질 축구 축구팀이 선수, 왔잖아요. 네네네. 축구 선수. 그분이 BAYC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동그란 화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BAYC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팔로워가 1.7억 명이 되거든요. 네. 1억 7천만 명. 아, 그렇죠. 1억 7천만 명. 네네네.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에 그 BAYC를 걸어놨다는 얘기는 이분이 뭔가 하나씩 올릴 때마다 계속 그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만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필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NFT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해가 좀 돼. 네이마르가 1억 7천만 명의 그 팔로워가 있는데 갖고 있다는 거죠. 네이마르가 그때 와서 뭐 나이트클럽 가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이마르 와서 맞습니다. 선수들 맞아요.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선수들 왔을 때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고깃집 가고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화제가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유인 효과 뭐 좀 이런 거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홀더가 아닌 사람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들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리그
아. 야 너네들끼리 노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런 거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반발심이 네네네. 생겨서. 그건 어때요? 그게 초창기 때 비트코인을 봤던 일반인 사람의 심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나의 개념이 쭉 치고 나가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산업적인 것들이라든가 투자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NFT를 기반으로 해서 BARC가 일단 선두로 달리는 걸 보게 됐고 따라하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거기에 일반인 분들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게 본인한테 뭐 사업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투자적인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지갑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를 한 번씩 가볍게라도 뭔가를 경험해 보면서 지금은 뭐 수익을 내고 잃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몸으로 일단 체감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공약 본 게 있어요. 네. NFT 제 캐릭터를 사진 찍어서 한 4주 후에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맞아요, 한번 맞아요.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50대 아재가 이거를 이제 해보려고 그런다라는 차원으로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 네. 그러니까 이 핸드폰 처음 사용할 때처럼 쉽게 설명해 줘야 돼. 이거 맞아요,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로 한다고 가정하면 사진. 사진 한 장이 예. 있어요. 예. 그거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갑 세팅 예. 그 다음에 오픈시에다가 지갑 연결하는 과정은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코인 토큰화 시키는 기능이 오픈시에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소장님의 NFT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NFT가 사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서 사주면은 그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인정 안 하고 그냥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게 만약에 팔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상하는 타겟층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구매 버튼 눌러가지고 가져가시라고 이제 홍보해서 팔리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오픈시라고 이제 유명하다고 큰 거기다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에다가 이 컴퓨터에다가 제가 원하는 사진이나 뭐 그림을 넣고 네. 그걸 그 컴퓨터 파일화 시켜서 오픈시라는 사이트에 가는데 근데 갈 때도 지갑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갑 오늘 중요했어. 오늘 지갑. 맞아요. 지갑 중에서 그 지갑으로 연결하면 그 오픈시 마켓에서 그 지갑은 왜 필요한 거죠? 오픈시 마켓에서는? 그 탈중앙화하는 이 앞으로 세상에서 지갑을 기반으로 내가 사이트에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갑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갑에다가 내가 그럼 이더리움을 또 사서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아, 넣어서 오픈시에다 연결해서 나 이거 올립니다. 하면 올라가지는 승인 나서 이제 올라가시고 그럼 다른 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거 그러면 이더리움 뭐 1 이더리움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1 이더리움을 탁 저한테 결제를 해주고 하게 되는 거고 필요하면 저는 그 이걸 사겠다는 타겟층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럼 오픈시에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홍보를 별도 외부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 링크만 일로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일반 홍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약간 컴맹이어서 이런 절차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던 한지혜 편집장님이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오는 주말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거를 좀 확산시키려면 저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좀 할 수 있고 물론 20, 30대 젊은 분들 중에서도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 만족도는 어때요? 홀더들의 만족도? 처음에는 이거를 비전을 좀 바라보고 먼저 투자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랑 계속 저희 팀에 자꾸 연락 오고 어떤 건지를 이제 물어보시고 이런 게 좀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분들이 몇 분이 움직이는 그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본인 사업에 그럼 어떻게 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걸 주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을지에 대한 걸 또 이제 문의하고 계셔서 이제는 좀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IR 하듯이 네. 여기다가 이제 이 프로젝트마다 전하는 거야. 어. 이거 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홀더들이 막 질문하고 막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안 되면 막 홀더들이 전화해갖고, 야, 짜식들아,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항의도 막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우리 NFT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었잖아요. 네. 뭐 홀더들이 막 전화해서 항의도 할 수 있다. 와, 이거 좀 아주 묘한데 뭐 항의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뭐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뜨거웠다가 좀 약간 식은 감이 없지 않잖아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로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왜 해외로 나가려는 거예요? 우선은 뭐 블록체인이나 NFT 쪽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놓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뭐 세무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불확실성을 좀 없애면서 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체인 NFT 사업하시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아예 법인을 옮겨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한 좀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모셔서 다음에 좀 샅샅이 제 지식을 좀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들을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왜 코인 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NFT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는지 뭐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테라 거기 루나 그분도 지금 싱가포르로 갔잖아요. 그게 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유를 잘 몰라요. 왜 국내에서 사업을 안 하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지. 지금 저희는 아까 하나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한 50분 이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홀더로 그냥 계신 분들이 한 3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젤리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걸 저희는 이제 구현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주변 길을 가시다가 혹은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캐릭터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도 BAYC 못지않게 지금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모셔서 좀 자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색 NFT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또 거기에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주신 오늘 메타젤리스 맞나요? 조현진. 네, 메타젤리스 조현진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